네, 안녕하세요. 진영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고1 국어를 맡고 있는 황은신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윤동주의 자화상과 관련한 문제 풀어보셨는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육사의 절정과 관련한 문제, 또 시와 관련한 문제 2개 해서 짧게 한번 또 풀어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문제 프린트의 두 번째 페이지 오른쪽 면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앞서 첫 번째 영상과 마찬가지로 지문은 따로 화면에 띄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린트에 있는 지문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10번 문제부터 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육사의 절정 시를 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에 대한 설명했을 때 이 시가 어느 시냐,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걸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자, 맞는 설명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밑에 5개의 선지를 좀 보실게요. 1번, 주제는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초극 의지이다. 자, 바로 답이 나왔네요. 이 시의 주제, 이육사 절정의 주제는 화자가 굉장히 지금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얼만큼 힘든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 보려고 하는, 또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시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주제가 먼저 알맞게 잘 되어 있었네요. 답은 일단 1번이고 2번부터 또 나머지도 살펴봅니다. 2번에 보시면 종결음이 다를 사용하여 고백적인 어조가 드러난다 했는데, 여러분이 이 시를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이 지금 2행씩 총 4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각 연마다 두 번째 행이 끝날 때 뭐뭐 했다, 다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소리내서 읽었을 때 뭔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털어놓는, 고백하는 느낌의 말투라기보다는 굉장히 단호하고 의지가 드러나는 그런 좀 강한 어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2번 설명은 어울리지 않고요. 3번에 사건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왔는데, 여기 3번과 4번 두 개의 설명은 시에 어울리는 설명이 아니죠. 요거는 소설에 어울리는 설명입니다. 어떤 소설에서 어떤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내용을 진행하려고 할 때, 사건 전개를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할 때 요약해서 간단하게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건의 흐름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서술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3번, 4번은 다 소설의 서술과 관련된 설명이라서 답이 아니고요. 5번에 보시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성찰적 태도가 드러난다 했는데, 자, 요거는 우리 앞서 배웠던 윤동주의 자화상의 시에서 화자가 이런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이육사의 절정에서의 화자는 지금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 또 자기가 처해 있는 이 극한 현실,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인식하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 내면을 들여다본다거나 그래서 반성하고 또 뭐 깨달음을 얻고 하는 이런 차원의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 맞는 설명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 위에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 중 그 의미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선지에서는 이제 기호로만 써놓고 고르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지문에 5군데 밑줄이 쳐져 있고, 기억부터 미음까지 또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다가 옮겨놨는데요. 자, 기억은 매운 계절, 니은은 채찍, 디귿은 서리빨 칼날진 그 위, 또 리을은 겨울, 미음은 무지개, 무지개까지 5군데 밑줄 쳐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화자가 처해 있는 극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미음의 무지개는 그런 극한 상황, 암울한 상황 속에서 화자가 가져보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부정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그 의미가 미음의 무지개는 긍정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개의 밑줄 친 표현 중에 그 의미의 성격이 나머지 4가지와 다른 거 찾는 문제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부정적인 의미, 미음은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건 미음 5번입니다. 12번 문제는 주관식 문제예요. 위시의 마지막 구절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에 사용된 표현법을 쓰시오. 자,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대로 겨울 또는 강철 이런 시어들은 이 시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화자가 처해 있는 암울한 상황, 극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고, 반면에 무지개는 화자가 가져보는 희망,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낱말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하는 요 하나의 표현 속에 부정적인 의미인 것과 겨울, 강철, 또 긍정적인 의미인 것, 무지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갖는 표현이 하나의 표현 속에 섞여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것을 모순되었다.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거죠. 부정적인 겨울은 긍정적인 무지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모순되는 이 표현이지만 그 속에는 화자는 지금 겨울과 같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나 그것을 잘 이겨내 보려고 하는 희망을 품어본다 라는 의미로 이 구절 전체를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 속에 숨어 있는 이면의 의미가 굉장히 진솔하고 뜻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모순이 되지만 그 속에 뭔가 좋은 내용, 또 진솔한 내용이 담겨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네, 역설 또는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역설법을 쓰는 문제였어요. 윤동주의 자화상 시에서는 역설법이 안 나타났습니다. 이육사의 절정에서는 지금 이 시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역설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도 주관식 문제인데요. 자, 위시에서 시상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의 시어를 찾아 쓰시오 그랬어요. 찾아 쓰는 것이니까 시에 있는 시어니까 한 낱말을 쓰시면 되겠죠. 자, 시에 적혀 있는 낱말 중에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에 사용된 낱말을 찾아서 옮겨 적으시면 되는데, 자, 이 시는 지금 총 4연으로 되어 있었죠. 자, 1년과 2년과 3년을 읽어보면 화자가 처해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 암울한 상황, 극한 상황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화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힘든 상황, 아주 고통이나 고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 1, 2, 3년에 계속 언급이 되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눈 감고 생각에 잠겼던 화자는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하고 무지개를 떠올리는 것으로 사연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3년까지는 화자가 처한 현실을 인식하는 내용이 나오고 4연에서는 그 현실 속에서 극복해 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나오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상의 전환은 4연으로 넘어가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때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 사연에 어떤 시어를 사용하면서 사연이 시작되느냐. 그렇죠. 우리 사연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시어 이러매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부터 사연이 시작하는 이러매부터가 앞에 3년까지와는 다른 전환된 시상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매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 15번 문제는 시와 관련한 용어를 답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절정의 직접적인 이육사의 시 절정과 직접적인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를 배울 때 자주 접하게 되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답을 먼저 보여드리게 됐네요. 자, 14번 문제는 14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이
시와 관련한 용어 어느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는 그런 문제죠. 자, 지금 보시면 14번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을 일컫는다. 우리가 시를 읽으면 시에서 표현된 어떤 내용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어요. 예, 뭐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그러면 그 채찍에 우리가 채찍을 실제로 맞아보신 분은 없겠지만, 예, 그 채찍이 내 몸에 닿았을 때 얼마나 그것이 아플 것인지, 따가울 것인지, 예, 고통스러울 것인지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게 떠오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 마음속에 그려진 그림이다 라고 해서 심상이라고 합니다. 예, 마음속 그림.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시에는 시를 낭송할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나 리듬이 있다. 예, 시를 우리가 눈으로 보통 많이 읽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시 낭송회 같은 행사들이 또 있죠. 직접 소리 내서 시를 읽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소리 내서 읽을 때 그 시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가락이나 리듬을 좀 타면서 시를 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수필이나 소설을 읽을 때와는 좀 다른 어떤 리듬감, 이런 것이 시를 낭송할 때 많이 느껴지는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운율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이나 수필에서는 좀 느끼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운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64의 절정 문제하고 또 뒤에 나오는 시 관련 용어하고 문제를 간단하게 오늘은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또 시 한 편, 짧은 시 한 편에도 들고 왔어요. 풀꽃 1, 나태주의 시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시 제목이나 시인의 이름을 모르셨어도 이 시는 아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시거나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읽고 많은 독자들이 이제 위로를 받았다 하는 그런 반응들을 제가 많이 보았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좀 단점을 많이 보고 또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뭘 잘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좀 낮게 평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스스로가 나 자신을 좀 더 예쁘게 또 사랑스럽게 또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분들은 모두 예쁩니다. 그리고 사랑스럽죠.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또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 내용들이 내 마음같이 빨리빨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못난 사람이거나 뭘 잘 못하는 사람이거나 이렇지 않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이 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안 될 게 없겠죠. 여러분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 시를 오늘은 또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받으신 문제 프린트 이제 마지막 페이지 3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소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요적인 부분들을 문제로 만들어 놨는데, 그 문제는 또 세 번째 영상에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